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 일이 돼요. 저번 주 목요일은 대한민국의 이제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됐고요. 미국은 이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파생시장의 만기 일이 되게 돼요. 7월 17일로 미국의 만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7월 13일 앞에서 이제 봤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버블 붕괴된다, 곧 터진다, 빠져나와라 라는 이 경고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지수가 플러스 0.04%로 마감되게 됐어요. 야, 이 7월 만기로 가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방 변동성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의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이전에 갭상승 자리가 붕괴되게 되면서 여기가 매물대가 되게 됐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고가놀이 패턴이 나오면서 이 매물을 해소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지난 공개방송에서 말해왔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비록 이제 음봉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윗꼬리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매물대를 지금 여기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대형주가 이전과 달리 하방 변동성이 제한된다. 야, 7월 뭔가 좀 다르구나. 왜냐?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6월 달에 미국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높아지게 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다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를 격하게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스닥 지수 봐. 야, 나스닥 이거 봐라. 장대 음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야, 마이너스 2.16%야. 이거 봐. 야, 여기까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갭상승 나오면서 꼬리 길게 달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는 거야. 3월과 같은 폭락으로 가는 거지 뭐. 야, 내가 말했지. 구름대 일목균형표 상에 상승이 72일이 넘었으니까 3월 폭락이 나온다고 말했지. 이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3월처럼 폭락이 나오려면요, 나스닥이 뭐 여기에 뭔 짓을 하던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상품하고 글로벌 선물시장, 옵션시장을 움직이는 그 펜은요, 대형주예요. 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 공개방송 때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 대한민국 옵션 만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말했더니 정확히 말하죠. 웃긴다라고 말했죠. 웃긴다. 삼성전자를 옵션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삼성전자면 주구장창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옵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대형주가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와 같이 대형주는 상승세가 지금 7월에 하방 만기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이 격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3월과 같이 격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예요. 아주 그냥 기본도가 아니고 기초적인 얘기예요. 특히 이제 옵션 선물을 투자를 한다면 이와 같은 얘기는 당연히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만기 1일마다 손해를 보는 게 많아요. 이와 같이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해 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어저께 마이너스 2.16% 급락이 나오게 됐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대형주 지수다. 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주요한 국가의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금융상품이 위험자산이 됐던 안전자산이 됐던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특성을 갖는 독일의 닥스 지수를 보게 되면 야, 나스닥이 마이너스 2%가 넘는 급락이 나왔다고, 일목균형표에서 70며칠 상승이 나왔다고 폭락이 나오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형주, 중소형주 들어가 있는 이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1.32%를 기록을 했어요. 자, 대형주도 소폭 상승, 종합주가 지수도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인 나스닥이 70며칠 상승을 했다고 폭락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고 말하면은 아예 그냥 대화를 섞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상하다. 야, 7월 17일 며칠 안 남았는데 왜 하방 변동성이 거세게 나타나는데 시점인데 하방 변동성이 제한이 되게 될까? 물론 이제 앞서 살펴봤다시피 미국 경제 6월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자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거세게 증가됐다는 게 실체가 되게 되고, 금융시장 면에서만 말하게 되면 대형주는 이와 같은데 소형주가 더 하락폭이 더 크다. 그동안은 나스닥이 더 잘 나갔는데,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본 자료가 있다. 바로 요거, 대형주, 중소형주 상대 강도다. 이 지수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대형주를 압도한다. 일정 기간 하락하게 되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상승세가 압도한다. 얘가 이제 쇠퇴기까지 넘어섰어요. 남은 것은 일정 기간의 조정기가 남았고, 그 말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국면이었다면 향후 일정 기간 대형주의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다우존스보다 더 크고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큰 현상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빅스 지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와 같은 빅스 지수를 투자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다 많은 분들, 기술적 분석에 익숙하신 분들, 또한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뇌 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뇌 용량을 활용하는 게 시각적 정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각적 정보로 나타내는 게 녹색의 비행기 궤도, 빅스의 이제 비행기 궤도가 되게 돼요.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한 빅스 지수는 이제 태동기를 귀향하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 이때는 이제 두 번의 반등을 만들었고, 얘가 반등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대형주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거예요. 나스닥이 폭락하고 대형주가 상승하는데 글로벌 빅스 지수가 상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의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를 이제 귀향이 되게 됐고, 태동기를 귀향을 한 다음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1차 상승이 이때 진행이 되게 됐고,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갖고 2차 상승, 3월까지 2차 상승이 완료가 됐어요.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기간처럼 태동기까지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같이 태동기 부근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반등을 만들면서 이 반등하는 기간에 대형주 지수가 급락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중소형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급락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의 이제 조정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얘는 경유지는 여기 있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일목균형표에서 나스닥이 70 며칠을 상승을 했다고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봐라. 본인이 지금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 가격 차트의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뭐 구름대를 띄우건 말건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구름대에 맞춰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70 며칠 동안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대형주 폭락 나와야 돼, 나스닥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다 폭락 나와야 돼, 나스닥 때문에. 빅스 지수 얼른 더 내려가야 돼, 70 며칠이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가격 차트에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다. 빅스 지수 자체도 일정 수준의 조정을 나타낼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7월 17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7월 하방 변동성이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또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서 6월에 소폭 증가됐었던 미국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동성이 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7월의 하방 변동성, 만기 주간의 하방 변동성도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물 경제를 좀 이제 보게 되면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실체는 실물 경제예요. 7월 3주차에 이제 중국의 수출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기간 오류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림만 보게 되면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섰었고
3월서부터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5월 달에는 전월 동기 대비 코로나19가 없었던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3%였는데 2019년 6월에 중국의 수출이 2019년 6월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보다 0.5% 매우 작지만 0.5% 상승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매우 빠르게 실물경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면서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다. 바로 얘가 이제 물가예요. 물가라는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부문, 원유에 관련된 부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수 자체는 실적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4월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원유 가격이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물가가 상승되게 된다. 왜 이 물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조차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기업이에요. 이 민간기업들은 매년마다 판매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죠. 균형적으로 이제 컨스턴트 일정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똑같은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자와 원금을 갖는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는 데까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앞서 살펴봤었던 수출이 소폭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 발생되기 전 대비 상승되는 현상,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보다도 더 많은 부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미국도 보게 된다면 4월에 경제가 멈춰섰다가 부분 재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고용자 수 증가세가 강화되고 실업자 수 하락세가 강화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물 경제는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2010년도 이래 대출은 증가하지만 연체율은 하향 안정된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컨디션 부분 재가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매우 빠르게 탄력적으로 실물 경제의 개선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7월에 하방 변동성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금요일까지는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일부분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동성 공급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실물 경제가 매우 탄력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왜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니라 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하향 안정된 버블이 생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투기로 얼룩진 금융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탄력적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물경제가 다시 셧다운될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아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매주 화목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